도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인 10명을 훌쩍 넘기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파른 확산세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전수검사 등 선제적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해안 관광지에는 주말과 평일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도 좋지만 감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올겨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더 춥고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23일에는 철원에서 군부대와 관련해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주말부터 23일 오전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도내 일평균 확진자도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인 10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확대되는 지역적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보름 사이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철원군. 23일 오전에만 지역 주민 3명과 지역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부대에 파견됐던 경기도 포천 모 부대 운전병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수검사를 한 과정에서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는데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도 23일 오전에만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의 한 업체의 직장 내 감염과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등이었습니다. 불안해갖고 차에 소독도 좀 하고 마스크도 이중으로 쓰고 코로나19 마스크도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힘들더라도 빨리 해서 빨리 끝나는 게 낫지 질질 끄는 것보다 그럴 것 같아요. 증상이 없는 감염자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많아 춘천시도 24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원주와 철원, 횡성에 이은 강원도 4번째 조치입니다.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춘천과 철원 등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지난 16일 400명을 기록한 이후 불과 6일 만에 500명을 넘겼습니다. 가족과 직장 내 감염 등 생활 감염이 늘고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연령대도 다양해졌습니다. 학생 감염도 이어지면서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전수 검사를 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비상의료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부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도 잘 안 되죠, 사실은. 이게 거리두기 단계를 좀 상향을 많이 해야 효과가 조금 있을 텐데.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이처럼 지난주부터 도내 각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은 역학조사와 방역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잇따르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발 앞선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선별검사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원주의료원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모든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 내 산발적 연쇄 전파가 잇따르자 원주시와 강원도가 낸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고열 등 증세를 보이던 공공기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던 자녀 3명의 감염 사실도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집단 감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밀접 접촉자 등 특정인에게만 열려있던 무료 검사의 문턱을 낮춰 검사 편의를 높인 사례입니다. 조기 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진료소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촉하신 기간 동안 노출된 많은 분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횡성구는 원주와 춘천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지역 내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일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를 벌였지만 2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닷새째 지역 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수검사가 없었다면 고위험 시설을 통한 지역 내 추가 전파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 횡성구는 이와 더불어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도내에서는 연쇄 감염이 심각한 원주와 철원 등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저희 횡성 지역 같은 경우가 수도권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많은 왕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간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환자는 300명으로 1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감기 등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시기와 맞물려 검사를 미루다가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요양원 같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비롯해 강화된 거리두기 등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도내에서는 철원과 속초 등이 요양시설 내 집단 감염 사태로 지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주와 평창, 속초가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고 원주, 철원, 횡성, 춘천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선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24일 자정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동해안 관광지에는 성수기 못지 않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합니다. 끝없는 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은 모처럼 맛보는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간만에 바다 보러 와서 애랑 가족이랑 와가지고요. 좋네요. 불안하죠. 서울에서 왔는데 조금 그래도 이쪽은 낫지 않나 해가지고. 지난 주말 강릉 중앙시장은 관광객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동해안 주요 관광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들도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일 예약률은 70%로 웃돌고 주말에는 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주말 사이 하루 평균 15만 대가량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지난 14일과 15일에는 36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강원도를 찾으면서 전년 대비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강릉 중앙시장도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요즘 그 해들 못 나가셔서 그러는지 이 바닷가 쪽으로나 이쪽으로 이제 주말에는 꽤 많습니다. 손님들이. 동해안 관광지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상향될 계획인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불안하죠. 재난 문제도 확진자 다녀갔다는 얘기 보면은 가슴에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1월 달에도
이럴 때만이라도 좀 여행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오는 관광객을 막을 수는 없지만 관광객이나 지역민 할 것 없이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최고의 방역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춘천시에 있는 도 직속기관 교육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시설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 검사 인력 등 의료진 10여 명이 배치되고 최대 4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킬 방침입니다. 독거노인, 가족과 떨어져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뜻하는 말이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의 수는 158만 9천여 명. 대전시 인구 149만 명보다도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숫자만 늘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습니다. 고독사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2,500여 명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갈 곳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많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나 무료 급식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방역 우려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 역시 상대적으로 정보화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랠 공간은 더욱 줄어들겠죠.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춥고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12월 중후반부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월에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2월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일시적으로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과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강원도 수자원 관리계획 공청회가 23일 도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선 용역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자원 관리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또 최한규 강원대학교 교수를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토론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강원도 수자원 관리 계획을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원주 소방서는 기업도시 내 위치한 공장 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이날 기업도시에 위치한 공장 시설 4곳을 방문해 위험물질 보관 실태와 종류를 파악하고 내부 피난 동선에 장애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이날 공장 대표자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 소방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주 지역 공장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0.8건으로 화재의 원인으로는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습니다.